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두 번째 학기가 모두 끝나고 시험과 숙제와 수업이 없는 상태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정말 따뜻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두 번째 학기가 모두 끝나고 겨울방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험이 모두 끝났고 이제 최종 성적이 다 나왔어요. 이번 학기는 첫 학기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수강한 과목도 첫 학기 4과목에서 두 번째 학기는 3과목으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알바를 하고 있었잖아요. 알바 시간을 좀 조정해가지고 제 시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알바 얘기를 조금 하면 이제 첫 학기 때는 처음이잖아요. 알바를 한 게. 학교 가는 날 외에는 주는 대로 시프트를 받아서 했어요. 아침에 한 적도 있고 애매하게 11시, 10시 한 적도 있고 아예 저녁 다 12시, 1시까지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쑥날쑥해서 패턴을 찾아가는 게 조금 힘들었고 또 오전 10시에 시작을 해서 6시에 끝나는 시프트다. 그러면 아침에도 뭐 하기가 좀 애매한 시간이고 일 끝나고 저녁 먹고 이렇게 하면 공부할 시간이 별로 남지 않는 그런 날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을 또 확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학기 시작할 때쯤에 새로운 학교 스케줄을 줘야 되는데 그때 말을 해요. 되게 공손하게, 되게 정중하게 가능하다면 오프닝 시프트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일주일에 3번 정도만 일을 하고 싶다. 아예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그쪽에서 많이 배려를 해줘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아침 오프닝 시프트 위주로 주고 있고 또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시프트를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수강하는 과목도 조금 줄었지만 이제 알바 시간도 저에게 맞게 조정이 되면서 시간이 좀 늘어났다는 게 첫 학기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었어요. 정말 알바 고맙습니다. 지난 학기는 총 3과목을 들었고요. 한 과목은 인클래스, 교실에서 듣는 수업이었고 2개는 온라인 수업이었어요. 전에 영상에서 온라인도 싱크로너즈 온라인이 있고 에이싱크로너즈 온라인이 있다고 했는데 싱크로너즈로 들었고 이 온라인 과목 2개는 모두 속성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클래스는 9월부터 12월까지 있는 수업이었고요. 온라인 중에 첫 번째 온라인 수업은 9월부터 10월까지 그리고 두 번째 있었던 수업은 11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지는 수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았던 점이 결국 겹치는 수업은 9월부터 10월까지 2과목 11월부터 12월까지 2과목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첫 학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부할 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속성반을 들으신다면 3과목 정도로 듣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첫 학기에 4과목을 들었는데 그 2과목이 속성반이었던 건데 이거는 조금 힘들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속성반은 기간도 짧은 만큼 고통도 짧은데 정규반 4개월짜리는 기간이 긴 만큼 고통도 길다. 첫 번째 이제 속성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과목이 매니지먼트 어카운팅, 한국말로 하면 관리회계, 원가회계 이렇게 불리는 것 같아요. 과목 이름은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이었는데 교재 그 내용은 원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반 말씀드렸다시피 속성반이었고 싱크로너즈 온라인이었어요. 저는 이 과목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회계원리, 중급회계 이것도 듣는데 그것보다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선 개념이 정말 잡히지가 않았고 공식이 진짜 많아요. 공식이 복잡하고 많고 이 공식들이 또 챕터별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챕터 1에 배웠던 공식이 챕터 3에 들어가 있고 챕터 3에 배웠던 공식이 챕터 4에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엄청 많아서 어느 순간 제가 뭘 모른다 그러면 다음에 어디선가 나타나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저는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책을 좀 봐야 되나 개념을 너무 모르겠으니까 이게 속성반이다 보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요. 눈 떠보면 시험 기간이고 눈 떠보면 과제를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다른 보충할 만한 공부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수업이고 또 이게 온라인이었잖아요. 제가 온라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업 시간 집중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모르겠는데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들어도 이해가 될까 말까인데 딴짓을 하고 있고 안 듣고 있고 인터넷 하고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 잘못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근데 온라인의 장점도 있더라고요. 그 당시는 몰랐거든요. 이 교수 한정, 이 온라인 수업 한정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출판사에서 책을 저희가 구매를 하면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에 문제들이 막 있어서 교수들이 거기서 숙제를 많이 내요. 단원풀이 숙제를 많이 내거든요. 근데 이 매니지먼트 어카운팅 온라인 이 교수 수업은 숙제도 당연히 그 플랫폼에서 냈고 시험도 플랫폼에서 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플랫폼에 연습 문제가 엄청 많고 그 연습 문제로 숙제를 내거든요. 그리고 숙제 외에도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게 해놨어요. 이 플랫폼에서. 시험 문제를 이 플랫폼에서 낸다는 말은 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문제를 낸다는 얘기예요. 숫자만 조금 바뀌었거나 상호명만 조금 바뀌었지 문제의 큰 틀은 거의 똑같았어요. 즉 문제 은행제 같은 느낌인 거지. 하지만 교수가 새로운 문제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이게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문제 숫자까지 다 똑같이 나와. 왜냐하면 출판사에서 맘대로 넘버를 바꾸거나 상호명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수가 추가한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라는 말은 똑같이 나온다는. 여러 번 풀어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지. 단점이라면 단점이 이 추가한 문제, 교수가 추가한 문제는 문제풀이가 없어. 교수가 문제풀이를 안 넣나 봐. 안 넣거나 못 넣거나.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모른다면 답은 외울 수 있지만 문제의 과정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쌍그리 다 외워가지고 시험을 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가질 수 있었죠. 그래서 이 과목 한정, 싱크로너즈 온라인을 추천드린다는 거. 근데 교수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이 과목의 교수는 중국계 캐네디언 중년 여성 교수였는데요. 마이 프로페서 레이스에서 검색을 했을 때 한 3점대 후반인가 정도 나왔던 교수인데 저는 4점대까지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과목 내용을 풀어서 얘기하려고도 많이 노력하신 것 같고 시험도 그렇게 별다른 트릭이 있게끔 내는 것도 아니었고 이론을 안 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계산 문제 연습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론을 낸다? 그러면 공부할 양이 한 3배로 뛰는 거거든요. 과제 자체도 어렵게 내지 않았고 근데 단점이라면 수업 시간에 교재에 있는 몇 문제를 풀어주는데 근데 그 풀이 과정이 교재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답지랑 똑같아요. 다른 적이 없어. 가끔은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하는 수준으로 똑같거든요. 풀이 과정이 뭐 없는 것보단 나은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저는 괜찮았거든요. 별 4개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속성반이 지옥을 경험하게 되었던 컴퓨터 어카운팅 소프트웨어 과목인데요. 이 과목은 과목 자체만 보면 굉장히 유용하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뭐 어렵지도 않고요. 과제랑 시험도 충분히 연습하시면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어요. 저는 이 과목은 추천을 드리는데 이 교수가 넘지 못할 산이었죠. 본인 말로는 교수직을 한 20년 동안 했대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객관적으로만 보면 이 교수가 진행하는 수업은 너무 빨라요. 온라인이니까 그 댁에서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서서 진행하세요. 그만큼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빨리 끝낼 거야. 어느 정도로 빠르냐면 이게 원래 정규 수업은 총 4달간 일주일에 4시간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속성반이다 보니까 2달 과정으로 일주일에 2번을 수업을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3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정규반이랑 계산했을 때 2시간 정도를 짧게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번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그 연말이다 보니까 일찍 끝내는 거예요. 12월 중순 정도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원래 2달 과정이 1달 반 과정으로 줄은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공휴일도 있단 말이지. 2번인가 있었어요. 그러면 더 짧아지겠죠? 근데 한 번 할 때마다 3시간 수업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길어야 2시간 정도를 해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하는데 근데 12월 중순경에 끝났어야 그 수업을 11월 말에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그냥 끝내버렸어요. 모든 수업을. 얼마나 빠른지 짐작이 가시나요? 4개월짜리 수업을 한 달 만에 끝내버리는 기적, 미라클을 보여주시는 거죠. 같이 할 때 스크린 쉐어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요. 근데 저희는 처음 쓰는 거잖아요. 좀 헤맬 수 있잖아. 근데 그걸 놓치면 따라갈 수가 없어. 다시 보여주지도 않고 다시 설명도 안 해주고 얘기는 해. 질문 있어? 근데 질문 딱 하나 하면 정색하면서 몰라. 다시 보여줄 수 없어. 따로 네가 해.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질문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온라인 싱크로너즈가 아니었으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싱크로너즈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목도 싱크로너즈 클래스를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싱크로너즈 온라인 같은 경우는 그 수업을 녹화를 해줘요. 녹화를 해서 바로 올려줍니다. 수업이 끝난 직후에. 매니지먼트 어카운팅 같은 경우는 다시 보기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과목이 3시간짜리인데 다시 보기 할 시간도 없고 인내력도 없고요. 근데 이 컴퓨터 수업은 녹화된 거를 다시 보면서 제가 바로 또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하나 때문에 싱크로너즈 온라인 클래스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관적으로 이 교수를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제가 지난 지옥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테크니컬 이슈도 가장 큰 한 몫을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도 한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그것도 테크니컬 이슈이긴 했거든요. 첫 번째 테크니컬 이슈가 그냥 지나가고 다시 다른 프로그램을 짧게 배운 적이 있어요. 그 다른 프로그램도 15%짜리 과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또 에러가 난 거야. 이쯤 되면 이게 내 탓인가 싶기도 한데 첫 번째 에러에서 너무 제가 감정 소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 소프트웨어 회사에 연락을 해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도와달라.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알려달라. 얘기를 했더니 바로 이 답변이 와서 테크니컬 이슈다라고 자기네들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트에 공지까지 띄웠어요. 테크니컬 이슈가 있다. 그래서 저는 공지 뜬 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교수한테 메일을 보내요. 내가 이걸 했는데 이슈가 났고 그 회사에서 테크니컬 이슈라고 인정을 했다. 이 테크니컬 이슈가 과제의 마감일까지 지속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가 막히게 왔어요. No, 아니, you must complete it. 너는 무조건 이걸 끝내야 돼. Your request is denied. 너의 요청은 거절되었어. 제가 이 메일을 보고 굉장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성이 진짜 개나 줘야지 진짜. 그러니까 20년 동안 했지만 그 와중에 저는 분명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교수는 이런 대안을 만들 의지와 생각과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수가 교수 수업할 때 얘기를 하거든요. 테크놀로지 너무 믿지만 정작 오류가 진짜 발생했을 때는 학생들 탓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수를 추천하지 않아요.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예요. 그 교수를.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수업은 이제 중급 회계 1인데요. 영어로 Intermediate Accounting 1인데 이 수업은 회계 원리를 끝내시고 이어서 들으실 수 있는 과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계 원리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안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디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내용들이 많은 수업이에요. 계산 문제가 당연히 많고 이론도 당연히 있죠. 근데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이론보다는 계산 위주로 수업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조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중급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에서 치면 공통 수업을 다 배우고 듣는 수원 있잖아요. 그 느낌이거든요. 약간 심화반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살짝 봐. 회계 원리에 비해서. 근데 영어끈이 짧잖아요. 꼰 거를 한 번에 팍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A라는 문제를 풀었어. 그리고 그대로 B라는 문제를 비슷하게 냈어. 거의 비슷한데 다른 언어로 선택을 했거나 다른 문법으로 선택을 했거나 막 이렇게 했어. 그럼 난 새로워. 어머 이게 뭐야 새로운 문제네. 막 이렇게. 이게 조금 힘들었죠. 저는 이 수업이 이 학기 동안 최애였는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계산 문제였던 것도 있고 교수님 때문이에요. 이 교수님 너무 좋아. 나는 이런 퀄리티의 교수를 캐나다에서 처음 만나보거든요. 수업적으로도 보면 이분은 본인의 계획이 있어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떤 교수는 그냥 준비 없이 오는 교수가 있고 준비해와도 디테일 없이 오는 교수가 있고 이 교수는 딱 알겠더라고. 어디까지 플랜을 세웠고 어떤 디테일을 얘기를 할 거고 이런 수업에 플랜이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열려 있어요. 학생들의 요구나 요청이나 부탁을 수용해줄 마음이 항상 있으신 분이고 항상 학생들 수준에서 조금 생각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간혹 이게 중급 회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질문도 항상 성의 있고 항상 존중하는 마음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이메일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1시간 이내에 칼다 보고 그리고 뭐 또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론보다는 계산 문제 위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을 시험 문제에 안 내세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론을 내면 공부할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특히 영어를 못하는 저는 이걸 외워야 되거든. 이해하고 외워야 되는데 근데 이론을 거의 안 내니까 이 점도 되게 장점이었고 연습 문제를 되게 많이 주세요. 이 연습 문제를 다 풀어보면 시험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부분 점수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학생들을 항상 인커리지 하려고 노력하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단점은 진짜 없는데 단점을 굳이 하나 만들자면 이분이 엑셀로 수업을 하세요. 계산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니까 엑셀로 스크린을 띄워가지고 같이 푸는 건데 그 사전에 이제 엑셀로 만든 문제를 저희에게 쉐어를 해주시고 거긴 답이 없죠. 같이 그 문제를 푸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뭔가 엑셀에서 뭐 추가하는 내용들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 왜냐면 멀티가 내가 안 되거든.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는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어차피 교수님이 그 풀어본 엑셀을 그대로 다시 올려주세요. 답지로. 수업이 끝난 후에. 그래서 그냥 수업 시간에는 듣기만 하고 수업 끝나자마자 그 파일을 공유를 해주시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다시 복습을 하는 형태로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교수는 진짜 추천드려요.
그리고 번외편으로 제가 듣지는 않았지만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야간반에서 주간반으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그 야간반 교수거든요. 제가 사실 이 교수 수업을 한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첫날 들었는데 딱히 욕할 곳은 없는데 그렇다고 괜찮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다 싶었던 게 뭐였냐면 그 교수가 슬라이드로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첫날 수업 시간에 진행한 슬라이드가 100장이 넘었어요. 이거는 복습을 할 수 있는 양이 아니거든. 100장을 내가 어떻게 복습을 해. 근데 그것도 사전에 미리 올려주지 않아. 수업 끝나고 올려줘요. 왜냐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수업 도중에 물어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맞춰야 돼.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공부를 해놓을까봐 슬라이드를 먼저 올려주지 않고 끝나고 올려줘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문제를 내서 맞춰야 된다 했잖아요. 맞추면 캔디 2개 주고 틀리면 캔디 하나 줘요. 이게 뭐야. 요즘에 초딩도 그렇게 안 하지 않아요? 저랑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슬라이드 100장이 저는 그 양을 공부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주간반으로 옮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걔 중에 이제 몇몇 친구들은 계속 그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 있는데 수업을 듣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 워스트 오브 워스트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웨이가 있어. 용어도 다들 다른 수업에서 A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교수는 이건 아니래. A 쓰지 말래. 그렇고 수업을 슬라이드로 한다 그랬잖아요. 슬라이드로 수업을 하는데 걔 중에 계산 문제가 나오면 판서를 하시나 봐요. 이게 계산이 엄청 기니까 이게 되게 작고 이게 삐뚤어지고 막 이래서 알아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엑셀 파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 계산 문제를 요청을 했대요. 그랬더니 교수가 하는 말이 일찍 와서 앞에 앉아라. 그래서 끝날 때까지 깨알 같은 글씨로 삐뚤삐뚤하게 판서로 했다더라. 그리고 되게 수업도 보면 중요한 부분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금방금방 지나가는 부분은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배우지 않았다시피 한 문제에서 시험을 내고 단원풀이 숙제를 내는데 이론 문제들만 냈대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나오려나 해가지고 이론 공부도 엄청 열심히 했는데 이론 문제 하나도 안 나오고 계산 문제 나왔는데 그 계산 문제도 수업 시간에 별로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았던 부분에서 엄청 많이 내고 그래서 정말 그 학을 뗐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다음 학기 수강 신청할 때 어떤 수업 하나가 교수가 아직 안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 수업을 들은 친구가 혹시라도 그 교수가 강의를 할까봐 그 수업을 포기했어. 그 수업을 듣지 않으면 다른 수업 3개를 옮겨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그 교수가 이 수업을 강의하게 될까봐 다른 수업 3개를 옮기는 그런 교수가 있더라고요. 이 교수도 듣지 마세요. 사스카츄안에서 왔다고 들었고 여성 교수입니다. 그러면 제 성적은 어땠을까? 제가 3과목을 들었는데 모두 A+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7과목 들었거든요. 첫 학기에 4과목, 이번 학기에 3과목, 총 7과목을 들었는데 그중에 6개가 A+이고요. 그중에 하나가 A예요. 제 성적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학기는 총 4과목을 들을 것 같고요. 제가 디플로마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썰티 1년 과정은 디플로마 2학년 과정을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으로 다음 학기에 디플로마 1학년 학생들이 듣는 수업 위주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중요한 전공 과목은 1과목 정도, 나머지 3과목은 이제 공통 과목을 들을 것 같고요. 그 4과목 중에 2과목은 온라인이 될 것 같고 2과목은 인클래스 수업을 들을 예정입니다. 다음 학기는 그래서 좀 말이 많은 수업들이 많아요. 발표를 해야 되거나 이런 수업들이 많아서 성적을 좋게 낼 수가 있을지 저도 의문이 듭니다. 걱정이 되고. 여기까지 저의 2번째 학기 리뷰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열심히 해볼게요. 다음 학기에는 좀 이제 레주메도 좀 준비해 볼 것 같고요. 구직을 조금씩 시작을 해볼까 시간이 된다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저를 꼭 지켜봐 주세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